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에서 통합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박결 강사입니다. 풍동고의 2026년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분석 리포트입니다. 풍동고의 이번 문제는 선택형 22문항으로 나왔고 논술형이 4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논술형 같은 경우가 배점이 25점이라서 좀 비중이 높습니다. 응용 문제들보다는 기본 개념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 평가하는 문제들이 많았고요. 지역적 암기 요소들이 좀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예시들을 또 이제 학교 부교재나 프린트들을 꼼꼼하게 좀 체크했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보다 훨씬 더 선생님께서 가르치시는 부분에 대해서 타는 게 많기 때문에 늘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1등급 컷은 80점대 후반에서 90점대 초반으로 형성이 됩니다. 기말고사 점수가 굉장히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문제에서는 배점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몇 문제만 틀려도 80점대로 바로 내려가 버려서 등수가 굉장히 낮아져서 1등급과 2등급 사이에서 이렇게 걸치는 상황이 돼버리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도나 이런 것까지 모두 고려해서 기말고사 때는 좀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합니다. 1단원이 8문제로 비중이 좀 꽤 높게 나왔습니다. 계산형 문제들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데 계산형 문제는 거의 나오지는 않았고요. 대부분 개념 그리고 용어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는 암기 문제들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단위 접두어 문제들이 이제 마이크로, 나노 이런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는데 거의 킬로 정도의 수준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다 보니까 매우 쉽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단위 환산을 하는 거에 너무 걱정을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느끼는데 기본형 문제에 훨씬 더 철저하게 선생님께서 공부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문제의 내용 난이도는 좀 어렵지 않은데 선택지 문제에서 수능형 스타일들의 문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다 보면 학생들이 이제 모두 고르는 문제, 기역, 니은, 디귿형에서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헷갈리고 좀 정확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이제 점수의 배점이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좀 기본 개념 이론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들을 많이 익히고 점검하는 연습을 해야 점수들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 문항들을 보면 1번에서 8번 문제가 1단원 문제였는데요. 물질량 그리고 측정, 어림, 단위, 표준, 아날로그와 디지털 신호 같은 전체 파트가 골고루 출제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개념 용어 암기를 정확히 했으면 좀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두어 계산 문제가 4번에 딱 하나 굉장히 쉬운 문제로 질량 단위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파트를 좀 이제 새롭게 들어간 단원이다 보니까 이번 통합과학에서 학생들이 좀 간과하고 상식적으로 그냥 공부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감점 요소를 배제할 수가 있겠습니다. 9번에서 14번 그리고 논술형 1번까지가 우주의 탄생, 원소의 기원 문제입니다. 입자라든지 스펙트럼, 빅뱅, 별의 진화와 원소 생성, 그리고 태양계와 지구의 형성까지 골고루 소주제별로 하나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 또 우주에서 지금 우주 배경 복사가 퍼져나갈 때까지 어떤 과정, 원소들이 형성되는 과정, 이런 식의 과정 중심 문제들로 출제를 하셨고요. 각 과정에서 진행되는 어떤 일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를 하고 있어야 안 틀리는 문제들입니다. 나머지 문제들이 화학 파트와 지각과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요거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17번 같은 경우에 지각 원소 구성비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소가 무엇인지를 찾아낸 다음 주기율표와 접목시키는 응용 그래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원별로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계가 될 수 있는 파트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암기 요소와 응용 문제가 같이 들어가면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합니다. 16번, 21번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물질의 활용 예시를 출제를 했습니다. 16번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 할로
할로젠 요 원소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들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좀 얘기를 많이 해줬었습니다. 대부분은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 와서는 어떤 원소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시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 파트에서는 얘는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에서 기본형 유형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2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지에 해당하는 건 화학결합을 이해하면 이게 이온결합인지 공결합인지 비금속 그리고 뭐 금속과 비금속 이런 결합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예시 자체가 뷰테인 그리고 뭐 염화칼슘 이런 식으로 용도적으로 구체적으로 내서 요거에 꽂히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화학결합 요소들을 쉽게 가려낼 수 있는 것들을 놓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좀 꼼꼼하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것들을 강조하는지를 반드시 체킹을 해줘야 합니다. 22번 그리고 논술형 1번은 마인드맵형 유추 문제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주어진 어떤 제시 개념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골라가는 문제인데요. 이게 정확한 암기를 하지 않으면 중간에서 틀려버리면 마지막에 결론이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헷갈려서 틀리는 문제라 좀 꼼꼼한 암기를 얼마나 잘 했는지를 선생님이 평가를 많이 하시려고 한 것 같고 22번 같은 경우에가 시험 전 마지막으로 배우는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쪽의 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변별력으로 나올 수 있는 이제 화학 쪽 파트 문제나 또 앞에 뭐 1단원 문제나 그리고 별의 진화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문제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뒤에 쪽 파트의 복습 정도가 굉장히 적고 되게 쉽게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파트들을 더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도 좀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논술형 2번, 3번, 4번 이런 경우가 꼬리 문제들을 좀 많이 출제를 하셔서 논술형의 배점이 높으니까 좀 배점 조절을 하시고 변별력을 잡으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논술형의 점수 비중이 좀 많이 높다 보니까 용어 개념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과정 같은 경우에도 쓸 줄 알아야지 풀 수 있으니까 서술형 연습을 평소에 우리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현상에 대해서 과정적인 부분들을 필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필기 파트가 전체적으로 그냥 논술형 문제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복습을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